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풀이반을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게 좀 더 준비를 하실 수 있을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문제풀이반은 12주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태까지 12주로 끝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보강을 할 것 같아요. 13주 정도. 왜냐하면 첫 주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원래 다 풀고 꼭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문제가 나가진 않고 첫 주는 이제 와서 처음에 문제를 받아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첫 주 수업이 이제 조금씩 약간씩 이렇게 밀리다 보면 뒤에 가서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업이 그러니까 한 하루 동안 푸는 문제량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냥 문제를 막 많이 드리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굉장히 컴팩트하게 엄선해서 문제를 내는데도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 없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이제 수업 전에는 마인드맵으로 간단하게 제가 훑어드려요. 내용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그게 스킵하는 과정도 있지만 교육론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을 한번 싹 보는데 아주 빠르게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인드맵에 한 섹션씩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요 한 뭉탱이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오늘 문제 보시면 섹션 1 주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마인드맵의 그 한 뭉탱이씩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첫 주는 우리가 음악교육 철학부터 하니까 음악교육 철학 파트가 있는데 교육교과 우리가 시험에 평가 영역 분류표에 4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오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음악교육 철학 미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과 교수법 파트가 있고 물론 여기 이제 나눠져 있긴 한데 심리학 교수법이 그 5가지네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5주, 그러니까 4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론 한 달, 그 다음에 음악교육론 한 달,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한 달, 그 다음에 국악 한 달. 요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 섹션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잔가지들이 생기거든요. 그 평가 영역 분류표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인드맵처럼 집어넣을 수 있게 올해는 문제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에서 여기 이렇게 봤었지 하면 거기가 문제로 딱딱딱딱딱 이제 들어가는데 마인드맵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암기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로 풀어놔지면 그러니까 무슨 아직 뒤에 서술형까지는 안 보셨겠지만 뭔가 읽을 거리들이 조금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헤매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어라고 하는 마인드맵에서 요거가 나오면 마인드맵에 요걸 찾으세요. 그 다음에 요런 지문이 나오면 요렇게 찾으세요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매핑을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섹션별로.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공부한 거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막 자리로 외웠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많아져서 이제 12주 안에 최대한 끝내려고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보강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은 나중에 녹화를 해서 보통은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12주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중에 어느 한 주 정도는 이제 제가 보강을 해서 마지막 주 정도가 될 건데 해서 올려드리고 가능하면 보강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자, 9시부터 그러니까 5시까지 우리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항상 우리는 이제 1시간 문제를 풀죠. 그 푸는 시간을 이제 봐서
제가 조금 수업을 진행해 보고 그냥 모두 다 과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보통은 5시에 보통 제가 안 끝나고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보통 끝나요. 근데 이제 정규 그 시간을 이렇게 잡아 놨지만 우리는 최대 6시는 절대 안 넘깁니다. 6시를 넘어가면 절대 선생님들이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9시부터 5시까지가 딱 한계치가 온 게 딱 보여요. 5시가 되면 다들, 저는 목이 가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눈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시를 안 넘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막 하다 보면 6시가 되거든요. 6시가 되면 무조건 그냥 잘라요. 내용이 안 돼도 자르고 그 전에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인강으로 들으시는데 인강에서 직강 전환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났잖아요. 코로나가 그래도 이제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이러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요번 여름에 또 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풀이반 때 스터디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직강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가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딱딱딱딱 체크해 놨다가 모여서 해결하고 저는 옆에서 있어서 계속 이쪽 여기요 하면 가서 알려드리고 하면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리 싸매고 뭔가 고민할 시간을 하루 정도를 줄여드린다고 생각을 하루는 아니고 한 반나절 정도는 그래도 줄여드리는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해보면.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는 꼭 그날 끝내자. 이게 그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해결하고 가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가이드라인은 1시간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먹을 걸 조금 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점심 든든히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저녁 끝나고 다시 모여서, 오늘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폭탄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현대음악 교육 철학을 할 건데, 현대음악 교육 철학이 책이 개편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이렇게 문제를 내보니까, 요번에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되게 그거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드렸어요. 매번 표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거의 답 정답률이 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다 받으셨죠? 메일로. 그쵸? 시험 보신 분들은 그 분석표 다 받으셨죠? 이거가 어느 정도 맞췄고, 한 4페이지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선생님들 각자 본인의 점수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우리가 만나서 좀 더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늘어난 현대음악 교수 이론, 그러니까 교육 철학 파트가 이제 질문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저녁 비스무리한 거를 이렇게 빵 같은 거를 이렇게 다들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당연히 미리 드릴 거예요. 문제는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받아서, 문제는 제가 화요일에서 수요일, 그러니까 빠르면 화요일에 드리고, 제가 근데 수요일에 드릴 확률이 좀 더 많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 하루는 풀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 중에 어느 시간이든, 아침이 되시는 분은 아침에, 저녁이 되시는 분은 저녁에. 근데 문제 지금 풀어보시는 거 여러분들 거 보니까 1시간 조금 넘게 드렸는데 1시간에 30문항 정도 풀기가, 그쵸? 하나에 2분 정도 잡고 푼다고 해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에 핵심 체크, 개념 체크형 문제들은 그냥 쭉 읽고 풀고 못 쓰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한번 쭉 읽고 바로바로 푸는 거예요.
푸는 거에다 너무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효과적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근데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한 문제 푸는 게 거의 실전형이기 때문에 5분 이상 걸려요. 5분에서 조금 더 많이 잡으면 7분? 근데 너무 5분 이상은 잡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시간을 계산해서 푸시고 타이머를 딱 놓고 핵심 기출, 핵심 개념 문항은 2분 이상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험에 가장 이제 최적화된 형태는 문제를 푸는 거는 꼭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풀 수 있을 거다. 이제 화성 문제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시간이 많으면 좀 더 풀리고, 아니면 통론 문제라든지 뭔가 계산해서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약간 그런 문제들인데, 보통은 보면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죠. 그래서 문제풀이반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 대충 아는 거, 아니면 잘 모르는 거, 아직 암기 안 된 거, 이거를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스티커를 준비하셔야 돼요. 스티커를. 빨간 스티커, 노란 스티커, 초록 스티커, 이렇게 작은 점 스티커 있죠. 그거를 여기 바로 앞에 다이소가 있으니까 가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내가 틀린 문제 또는 어거지로 맞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잖아요. 분류가 있잖아요. 3단계 정도 분류가 있겠죠. 완전 맞춘 문제는 표시를 안 하시면 돼요. 완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콕 찔러도 혹 나와, 이런 문제들은 표시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르고 오르고 붙이고 뭐 오답 노트 만들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답지가 노트가 따로 있어야 돼요. 답 노트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아래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쓰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건 여러분들은 노트가 따로 있어서 답 노트가 따로 있어야 되고, 한 번 풀 거 아니에요. 우리 문풀은 적어도 3번은 내 눈을 스쳐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섹션별로 마인드맵을 넣은 것처럼 거기 문제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싹 다 이렇게 흐름이 읽히면, 아,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내가 문제 풀었던 거, 여기, 이렇게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옮기지 마시고요. 저는 되게 문제 낼 때 나름 위치까지 생각하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요거 요렇게 연계되면 요게 한 덩어리로 머릿속에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건드려 드리려고 문제를 생각하고 냈는데, 오개념을 건드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서예요.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오면 요거를 생각하세요. 이게 나오면 얘라고 생각해도 돼요. 라고 하는 근거 있죠. 문제 풀 때의 단서. 그 단서가 보통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모든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다 가져다가, 심지어 논문도 여러 편 봤어요. 오늘 요거 문제 내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물론 논문 하나 보면 거기서 한 문제 내요. 그래서 수십 편을 이렇게 막 다 지금 킵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본 것 같은 거를 가져다 놓고,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거를 이렇게 다 맞추는 거. 요거 맞추는 거가 안 되면 알아도 못 풀어요. 외웠는데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문제풀이반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 자, 그럼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한다? 스티커로 본인의 오답 노트를 그냥 묶는 거예요. 오늘 문제 드렸죠? 그러면 요렇게 있잖아요. 30 또는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스프링은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보통 스프링을 하실 때는. 그럼 일단 그렇게 묶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같이 묶어 놓고 있다가 교육론 한 학기 끝나면 그거 그냥 묶으세요. 그 다음에 또 서양막 끝나면 또 그거 하나 묶으세요. 국악 끝나면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3권. 안 그러면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요.
이만큼씩 이렇게 되니까 분량이 좀 많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인강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2주 정도를 약간 시간을 들이고 인강에서 직강으로 전환을 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엄청 저기를 한번 어떤 선생님이 너무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거를 융통성 있게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기대서 왜냐하면 이제는 직강이 굉장히 직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직강으로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면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인강은 인강 나름대로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최대한 열어놓고 선생님들이 이 문제풀이 동안에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하게 쌓아놓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섹션별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처럼 정리하는 거, 실전 문제 유형으로 매번 문제가 한 모의고사 1회에서 2회 정도 분량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의 그 내용이. 그리고 일단 인출이 자동화로 돼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출이 제대로 되는지 일단 확인.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자, 돌리는 게 뭐예요?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합격자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전당에 합격 수기를 쓰신 선생님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문풀을 돌렸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초수로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3번 이상은 다 돌리고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3번 이상. 심지어 저 8, 9번까지 봤다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 서울 초수로 합격하셨던 몇 년 전에 선생님이 8, 9번 정도를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처음에 한 번 보잖아요. 한 번 문제를 풀 때 이때는 그냥 이제 저랑 같이 제가 문제를 드리면 한 번 풀고 오시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게 한 번 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복습을 한 번까지 하면 이제 복습된 건데, 그러면 이제 스티커가 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2, 3주 정도 묵혔다가 다시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되게 그게 익숙하게 아직 기억에 남아서 웬만큼 그걸 다 풀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그게 가물가물해지기 바로 전 단계쯤 해서 3번째를 보시는데, 그때도 오답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3번째까지는 오답 위주로 보세요. 그런데 4번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휙 보는데 처음 한 번 본 것보다 훨씬 빨리 봐요. 왜냐하면 그냥 답이랑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보통 그 4번째 정도가 모의고사 시작할 때 정도면 아주 잘 하실 거예요. 모의고사 시작할 때쯤에 4번째 정도가 시작하면, 3번째 시작하셔도 너무 저기 하진 않는데 2번은 꼭 보세요. 이 문풀 기간 동안 2번이 제일 시간이 걸려요. 2번째까지가. 3번째부터 빨라지고요. 4번째부터는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빨라지냐면 모의고사 때 한 주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단원씩, 그러니까 단원이 아니라 교육론 한 파트를 한 주에 돌리고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거를 2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그때는 하루에 교육론을 다 봐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교육론 한번 보고 서양막 한번 쫙 다 보고 국악 한번 쫙 보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셨죠. 상반기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연간으로 쭉 들으셨던 분들은 문제풀이를 하셨을 텐데, 마인드맵 심화반하고 교과서반 문제, 요거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게 문제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만 집중해서 보셔도 충분할 만큼 양을 다뤄드려요. 일단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다뤄드리고, 그때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꼭 같이 뭘 같이 보실 거냐 하면 마인드맵하고 기본서는 놓고 보실 거잖아요. 하반기는 절대로 깊이 들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깊게는 문제를 그냥 제가 들쑥날쑥 내드려요. 깊게도 한번 내보고 이렇게 단계별로 내드리거든요. 그거를 그냥 내가 이거를 통으로 다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섹션별로 뭐 어떤 내용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다 머리에 들어와 있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머릿속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수업 때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당연히 기출에 근거해서 문제를 내드리고, 그래서 가장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 어떤 거는 기출에 나왔던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문제 낸 것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다르게 문제를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라고, 기출감을 갖고 하시라고. 그래서 제일 이제 선생님들이 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올킬을 한번 쫙 훑고 올게요. 예, 가장 좋은 애티튜드입니다. 올킬을 한번 쫙 보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는 선생님들께 팁을 드릴게요. 올킬을 이제는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교육 철학 파트, 다 모든 거는 분류가 다 똑같은 거 아시죠? 평가용역 분류표대로 제 책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킬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 문제가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음악 교육 철학할 때는 철학 파트 문제만 싹 보고 오시는 거예요. 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은 이미 상반기에 거의 다 들으셨을 건데,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라도 듣고 오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한 10년 차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는 기출, 오후에는 그거 비슷한 문제풀이. 요렇게 10년 정도 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2009년부터 문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이제 강의를 아예 싹 다 찍었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보시라고 찍어 드린 거고, 찍어 놓은 거고, 그거를 마치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거 하고 가장 베스트한 거는 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론에서 음악교육 철학하면 기출이 뭐가 나왔어? 요걸 한번 다 훑은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설득당해요. 이 문제 왜 냈구나 하면서 다 문제를 풀면서 근데 여기가 내가 아직 비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하고 요 문제를 세트로 같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국악하고 서양음악은 우리가 교과서반을 했잖아요. 그 문제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엄청 공들인 문제고 실제로 그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읽으세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생각나는지 답이. 그래서 계속 같이 연동시키세요. 이제 여태까지 했던 모든 흐트러져 있는 지식을 하나의 주머니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감을 가지신 다음에 제가 드린 문제로 그걸 확인해서 딱딱딱딱딱 빠진 부분들을 얼른 끄집어내서 촥 메꾸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3달 동안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자동화가 안 되면 답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꼭 반복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런 거 다 제가 막 말씀을 많이 욕심껏 드렸는데 다 할 시간이 없다. 그럼 하나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파서 문제풀이만큼은 머릿속에 다 이 순서랑 이 자리가 다 잡힌 다음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보면 거기 이렇게는 될 수 있게. 이게 자동화라는 거예요. 인출이 자동화되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굵직굵직한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을 채워봤자 걔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먼저 채워야 될 거는 분명히 크나큰 그 섹션별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덩어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이 부분 이제 오늘 음악교육 철학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음악교육 철학 파트 중에서도 만약에 뭐 자연주의가 있고 이상주의가 있고 실제주의가 있고 뭐 여기서 뭐 틀리시는 분들 별로 없긴 하지만 나오면 그게 구별이 안 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죠. 2014년도 문제가 실용주의가 답이었는데 그걸 구성주의라고 답을 쓰신 분들이 있고 왜 그 비슷한 애들끼리 중에서 내가 뭘 써야 될지 이게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을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걸 쓰라고 하는 건지가 헷갈려요. 이게 자리가 잘 안 잡혀 있으면. 그래서 딱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따가 적어 드릴 거예요. 제가 미리 적어 놓으면 너무 거기 답이 다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너무 이게 새 거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섹션 1 해놓고 키워드는 빼놨거든요. 근데 이제 다 풀고 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적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것들이 답으로 떠오를 것이다. 인 거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마인드맵의 제목, 목차들이에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자리 잡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 답 쓰는 거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답지를 보고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답을 몰라서 못 썼지. 근데 그냥 완전 무슨 그러니까 기평처럼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술 관계를 잘 못 맞추시는 절대로 국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쓰는 방법은. 그리고 막 주저리 살을 많이 붙이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기출은. 대부분 4줄 안에 해결이고 4줄보다 더 나오면 보통 줄을 긋는데 4줄보다 더 나오게 기출에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3줄이면 해결이 되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보통 곱하기 2 정도 문제를 내잖아요. 한 회에다가 2회를 담아서 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좁아서 많이 이렇게 줄을 그어서 쓰셨는데 그 답 쓰는 요령에 대한 것들도 실전 문제에서는 여기서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의고사 가면 그냥 아는 거 쓰고 모르는 거 날리는 게 아니라 잡고 그래서 다시 내 걸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요런 기출이랑 같이 우리가 기출 해설은 이게 우리 패키지 강의로 들으신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다 열려 있죠? 그렇죠? 안 열려 있어요? 확인할게요. 네, 이거 1년 내내 열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 상반기 끝나서 막 저기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거는 체크해서 다시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올킬은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5번 제가 얘기해요. 보통 1, 2월에 한 번, 3, 4월에 한 번, 그 다음에 5, 6월에 한 번, 7, 8, 9월 한 번, 10, 11. 우리가 5텀으로 문제 가잖아요. 그때 한 번씩 보는데 역시 그것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된 거 위주로 보고 안 돼 있는 건 내가 아는 거긴 하지만 흐름상 얘가 나왔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오네.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오네. 요거에 대한 감이 조금만 생기시면 넥스트가 보여요.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렵게 나오는 주제는 별로 없어요. 어떤 주제든 아주 표면적인 게 나왔다가 그 다음 나올 때는 쑥 들어가서 나와요. 고든도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웹스터도 그런 식으로 나왔죠. 뭔가가 갑자기 훅 들어가지 않고요.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의 구조를 알아? 이 정도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학생들 대화 나오면서 적용해서 찾아서 매칭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번 걔 나왔던 애가 다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안 나왔던 애가 나오는 것보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늘 똑같거든요. 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스타일만 바꿔서 다른 옷을 입혀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주제들을 제가 다른 옷을 입혀서 문제로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 거죠. 실전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문이나 어디서 이걸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근데 읽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렇게 올라와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얘가 키워드예요. 얘가 이제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면 이거를 단서로 푸세요. 하는 것들이 반드시 문제마다 다 있어요. 대부분 그거를 블랭크를 해드렸지만 다 블랭크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문제 풀면서 블랭크 이제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거기다 이제 다시 블랭크를 더 넣어서 그 단어가 나오면 이걸로 수렴하기. 요거를 이제 연습하는 게 요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교재는 주제별로, 그러니까 평가 용역 분류표가 있죠. 그 주제별로 드려요. 그래서 프린트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거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격종지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전격종지는 교육론 할 때는 교육론을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마인드맵도 마인드맵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두 개는 펼쳐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출문제 해설집은 지금 여기 이제 올킬 요거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말하자면 교육론 마인드맵, 그 다음에 올킬 기출, 그 다음에 전격종지. 자, 요거는 보조 교재이긴 한데 제가 요거 좀 볼게요 이렇게 수업하면서 저는 여기다가 펼칠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근데 그걸 다 프린트를 해드릴 수도 없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러니까 어디라고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 게 수업 듣기에 훨씬 또 편하실 것 같고, 스터디할 때도 편하고 찾아보기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마인드맵인데 이제 우리가 교수법 중에서 포괄적 교수 이론을 한다. 그러면 포괄적 교수 이론에서 답은 거의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기 공통요소 접근 방법과 음악적 기능과 그 다음에 여기 연관성 종합과 여기 확장과 이런 어떤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답을 쓰게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기출이. 그리고 현대음악 이거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역사를 물어보면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가 다 그냥 문제로 이제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고 오시면 매우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냥 펼쳐놓고 짝짝짝짝 이렇게 이거 키워드니까 요거 중심으로 다 풀어 오셨죠? 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보통 매번 한 번씩 체크는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누락되지 않게, 중요한 걸 빠뜨리지 않게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내가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안에 너무 갇히지는 마세요. 약간 더 곁다리가 이렇게 부각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거를 예상한 문제들은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데, 마인드맵과 문제는 거의 연동돼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특강인데 이제 패키지를 안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서 요 1, 2주차 수업은 그냥 인강으로 일단 오픈을 해드려서 이게 되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면 제가 같이 비교하는 특강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지. 2022 교육과정이 이제 현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행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내놓고 막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쵸? 그럼 낼 수 있는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포인트들만
만약에 내용 영역이 바뀌었다, 그럼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2015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2022에서 더 보강되고 더 중요하다고 한 거. 자, 그게 뭐냐고요? 융합. 자, 융합에 대한 걸 2015에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 융합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더 그거를 융합과 그러니까 창의 융합 사고에 대한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그러니까 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부각됐고 역량. 요 역량에 대한 부분이 2015에서 이제 그게 처음으로 들어왔잖아요. 2022에서는 더 중요하게 그 부분을 부스트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얘가 윤곽이 나오게 되면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진도 계획은 우리가 4주 안에 교육론을 끝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나절 정도가 이제 첫 주 수업에서 조금 밀려 있어서 아마 반나절 정도가 밀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4주, 5주차 정도, 5주차 그 정도. 그리고 서양음악사를 2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국악을 뒤로 밀어서 했더니 2주가 국악을 복습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바꿔서 서양음악을 먼저 음악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통론하고 국악 통론하고 의식음악 정악 정도까지를 먼저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서 13주차에서 요거 이어서 받아서 가고요. 얘네들은 흐름상 이어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얘는 약간 따로 가고 수업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맨 마지막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화성법은 그때 막 처음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과목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7주 정도면 사실 되게 무난한 거예요. 여기 6주 되는 여기 지점이 7주차 정도가 되면 왜냐하면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서양음악사를 2주에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여기를 7주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까지를 13주 안에 해서 마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는 수업 후에 이제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물론 당연히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스터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제가 첨삭은 하지 않는데요. 왜 첨삭은 하지 않냐면 너무 한 번만 알려주면 답 쓰는 요령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건 돼요. 이렇게 해드릴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논술 10점짜리 문항 있을 때까지는 제가 다 첨삭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서술형은 1점짜리 문제 4개예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작성 방법, 쓰라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이 보통 하나씩 쓰라고 나와 있고요. 또는 이거에 대해서 특징 2개를 써라. 그럼 얘네는 하나씩 1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험은 문제는 12문항, 11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80점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점짜리 80개가 있고 그러면 4점짜리 문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는 뭐고 쓰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뭐는 뭐고 그래서 이들 간의 특징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보통 이게 그냥 4점짜리 쓰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국어적인 첨삭이 필요하겠어요. 전혀 그거는 필요치 않아서 안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서술형 문항에 대한 집중, 이거는 보통 적용을 하라고 할 때 잘 못해요. 교육과정을 써서 성취기준을 써라. 자, 성취기준을 쓰라고 했는데 성취기준 쓰는 요령을 모르실 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립니다. 뭐와 뭐가 있어야 성취기준 쓰라는 거에 답이 된다. 그리고 내용체계가 문제 잘 나오잖아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그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를 넣을 때 어디까지는 틀려도 답으로 하고 어디까지는 꼭 맞아야 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불안하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근데 답을 쓰는 요령을 다 알려드려요. 서술형은. 서술형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가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답을 모르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몇 번만 이 서술형은 제가 답 쓰는 요령을 정말 딱 답처럼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키워드 중심으로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안 되면 이게 답이요, 뭐예요, 뭐 이렇게 하실까봐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얘가 있으면 답이에요 라고 보통 드리는데, 참고 답안 뭐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하는 서술형 답안들의 그 샘플들을 수업마다 드릴 거예요. 그 몇 가지 그런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혀 어렵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문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 답안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참고 답안은 정말 그냥 참고예요. 그래서 이게 수업을 듣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적혀 있구나. 보통 이렇게 알아들으실 정도로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 개념 정리 문항, 요거는 개념 정리 부분인 거고, 실전 응용 연습 문항 또는 실전 연습 문항, 요 부분은 그냥 정말 이 섹션이 이 핵심 개념을 다 안다고 쳤을 때 실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르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문제를, 그러니까 약간 모의고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 회마다 모의고사가 한 회씩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심화반 교재로만 쓰고 있어서 마인드맵을 이제 그 교재로 판매를 했는데, 요 수업에서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수업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 이걸 활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딜레마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제가 한번 쫙 훑어드리고 문제로 들어가면 거기 문제가 이렇게 훤히 보여요. 근데 여기를 안 하고 가면 내가 하나하나씩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복습할 때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시간을 좀 더 잡아서 같이 정리해드리는 게 선생님들 시간 세이브를 해드리는 의미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해봤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정말 이렇게 수업하듯이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하면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그렇게 해서 너무 시간이 처지지 않게, 사실 이걸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상당히 하는데요. 근데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 본인 공부 시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게 이게 더 도와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딱 그 우리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하는 방법에 대한 거, 예습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예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인드맵 한번 쓱, 그 다음에 전격종지 한번 쓱, 자, 여기까지가 예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풀어오는 거, 요렇게 3가지. 그래서 마인드맵 한번 쓱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맵은 진짜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장, 많으면 4장, 그 정도일 거예요. 마인드맵이. 그쵸? 한 하루에 다루는 수업 내용이 3장에서 4장 정도이겠죠. 조금 더 많을 때는 서양막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많아서 우리가 한 20장 정도 되니까 한 10장 정도 되겠네요. 앞에 한 번 하고 뒤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제가 수업 때 다 일일이 훑어드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서양막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문제만 하기도 바쁜 시간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전격종지 한번 흐름 쫙 잡아보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거기에 더 하나만 더 말하면 올킬, 그것도 쓱. 근데 왜냐면 제가 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반기에 계속 봐왔으면 이게 쓱이 돼요. 쓱 한 번씩 보는 게.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한 4시간? 그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문제 푸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하루 문제 풀어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예습하는데 적어도 7시간, 8시간 정도 문제를 풀어오고, 그 다음에 그 풀기 전에 한번 쭉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 왜냐면 구멍을 더 많이 찾기 위해서 그냥 먼저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전격종지와 이거 그 올킬과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쭉 보는 거. 그게 예습이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워야 할 거 외우는 칸으로 분류하고, 이해 잘 안 되는 거는 이해해서 외우는 칸으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겠죠? 암기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해와 암기가 안 돼 있거나 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문제에 약한지를, 취약한지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약해요 하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은 각자는 각자의 다른 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벽을 다 찾아드리는 게 제 목표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도 엄청 다양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혹시 인강으로 아직 안 보신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보세요. 주말에 꼭 보세요. 인강으로. 지금 인강으로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문제를 그걸 받아보니 내가 어디가 구멍인지가 완벽하게 보이는, 정말 이렇게 찾아주기도 힘들 만큼 잘 찾아준 문제였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찾는 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멍이 있는 걸 그러니까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지금 찾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시간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찾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고득점 이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할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비는지를 찾고,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제 유형에 취약하더라. 자,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 구멍이 있고요. 그냥 주제별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소리 나오면 되게 약하구나, 또는 장단 나오면 약하구나, 이런 건 주제별 구멍이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서 적용하라고 하면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아니면 뭐랑 비교하라고 하면 내가 비교의 논점을 잘 못 찾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유형별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그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터이니, 선생님들은 정말 이제는 오래 앉아 계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막 뛰어나게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운동을 하루에 20분씩이라도 하시고요. 10분, 20분이라도 맨손 체조라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삼시세끼, 그러니까 뭐 삼시세끼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뭐 아침 안 드시는 분은 어쨌건 평소에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래 앉아 있으라고 했다고 잠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은 보통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잠이 있잖아요. 언제 어느 정도 자야 나는 맑은 정신으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선생님은 8시간, 9시간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붙으셨던 선생님이 그래서 그분은 이동거리도 뭐고 다 모든 걸 줄이고 잠을 위해서 잠은 절대로 줄일 수가 없으니 나머지를 다 줄여서 공부를 하셨는데 8시간 자도 일단 16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밥 먹고 뭐 하고 뭐 운동하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 쓴다고 해도 그래도 12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딴 걸 그러니까 배터리예요, 배터리. 잠은. 절대로 잠을 줄이는 거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자야 된다. 사실 9시간은 좀 양심 없고요. 8시간도 살짝 양심 없긴 한데 그래도 8시간 자야 개운하신 분은 그냥 그렇게 자고 나머지 시간을 줄이고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주무시죠. 그쵸? 그 정도를 딱 세팅을 해서 이제 저거 우리 시작해야 할 거예요. 한 주 정도만 공지하고 이제 복주머니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6시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애를 6시 조금 넘어서 보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6시 반은 조금 힘들어서 7시로 그냥 이번 이 기간 동안에는 7시로 하려고 하거든요. 7시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침 기상하는 거 혹시 이 낮밤이 바뀌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금부터 7시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시험 보는 시간에 머리가 맑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 보는 시간에 머리를 맑은 상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꼭 가능하면 제가 드린 문제도 오전에 9시 정도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서 약간 그 사이클, 우리가 이제 리듬이잖아요. 그런 리듬을 문제를 풀고 뭔가를 인출하는 거는 주로 오전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는 그 과정은 이제 조금 더 다른 각자 잘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OT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하반기를 전체를 아우르는 OT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번 또 이 정도의 OT가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래서 실제 그때는 이제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그땐 정말 실제 시간도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다 시간에 딱 맞춰서 시험 보는 요 시간에 문제를 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